진료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피로감과 갈증, 잦은 소변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그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었을까요? 밥은 줄였는데. 이 질문은 사실 당뇨 환자들 혹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물음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피하느냐가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당뇨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음식 속에 있는 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당류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인슐린이 이를 세포 속으로 운반해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 쌓이고 결국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밥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흰 쌀밥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한국인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은 껍질과 영양소가 벗겨진 정제 탄수화물로 섭취하면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로 서울대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 당뇨 환자군이 잡곡밥을 주식으로 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현미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 음료와 가당 음료입니다. 당뇨를 진단받고도 밥은 조금 먹는데 음료는 괜찮겠지라며 탄산음료나 가당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음료 속에 있는 당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음식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 음료 한 잔만 꾸준히 마셔도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26%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음료의 영향은 강력합니다. 심지어 무심코 마시는 카페라떼나 프라푸치노에도 설탕 시럽이 들어가 있어 혈당을 높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물이 최고의 음료라는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튀김과 포화지방 음식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지방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튀김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것이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 건강까지 해칩니다. 한 환자는 당뇨 진단 후 밥은 절제했지만 퇴근 후 야식으로 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당 수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 수치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밥이 아니라 기름진 야식이었던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올바른 음식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손에 자주 잡히는 가공식품,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들은 당뇨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나트륨이 과다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첨가물과 방부제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혈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라면은 면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일 뿐 아니라 스프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당뇨 환자가 라면을 자주 섭취할 경우 혈압까지 동반 상승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배가 됩니다.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결국 건강을 갉아먹는 셈입니다. 5번째, 과일 속의 함정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 환자들이 안심하고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망고, 감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을 과식한 환자 중 일부는 밥보다 더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블루베리, 딸기, 자두처럼 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적당량 섭취 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종류를 구분해 먹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감 2개를 먹곤 했는데 이를 줄이고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꾼 뒤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6번째, 술과 가벼운 음주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당뇨와 술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거나 술은 당이 없으니 밥보다 낫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술은 간에서의 당 대사를 방해하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작용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맥주와 막걸리에는 실제로 당분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술을 꾸준히 마시는 당뇨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높았고 합병증 발생 위험 또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음주 습관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시력, 신장, 신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당뇨 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밥은 조금 먹는데 괜찮지 않나요? 과일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되지 않나요? 무설탕 음료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혈당 조절은 단순히 밥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료, 과일, 가공식품, 지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식단 전반을 돌아보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만난 환자는 진단 후 식단 교육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했고 단 음료를 끊고 물로 바꿨습니다. 치킨과 라면 대신 삶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치료의 핵심이자 예방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나아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절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당뇨 관리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